안녕하세요, 쌤이에요. 주변에서 대체 너네는 무슨 돈으로 여행을 했고 앞으로 계획이 뭐냐, 뭐 먹고 살 거냐, 뭐 이런저런 질문이 많아서 저희가 1년 동안 여행한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집에 투자 전문가이자 경제 전문가이신 반 PD를 모셨는데요.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PD입니다. 만나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뭐 간단하게 인터뷰 형식으로 대화를 주고받을 예정인데 반 PD가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서 얼굴은 못 나오겠다고 하셔서 오늘도 역시나 목소리만 출연할 예정입니다. 일단 구체적인 걸 말씀드리기 전에 우연히 어느 날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아파트에 대한 내용이 막 나오고 있었어요. 그 아파트에 뭐 방이 예를 들어 1억이다, 부엌 한 칸이 2억이다, 화장실이 1억이다 이런 식으로 평면도에 이렇게 쫙 펼쳐지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내 엉덩이 밑에 깔려있는 공간이 한 2억? 1억? 그 정도는 아니지만 물론 엄청 많은 금액을 엉덩이 밑에 깔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 그렇죠. 만약에 집이 5억이면 침실이 뭐 2억, 거실이 2억, 화장실이 1억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요즘에 뭐 아파트 못해도 한 6억에서 12억 사이는 왔다 갔다 하니까 방 한 칸 한 칸씩만 나눠봐도 1억 정도는 되니까 저 돈을 굳이 깔고 있지 않고 굴려가면서 잘만 융통을 하면 여행을 갈 때 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운이 좋게 처음에 샀던 가격에 비해서 2배 정도 올랐고 또 처음 매매하려고 했던 가격보다 시세가 더 좋다고 판단이 돼서 집을 팔게 되었죠. 그리고 그 돈으로 여행을 하게 됐죠. 근데 집을 팔면 집이 없잖아요. 집이 없죠? 네, 맞죠? 맞습니다. 지금 집이 없습니다. 이제 부동산 가격이 너무 큰 가격이니까 이거를 이제 묶어두지 말고 깔고 앉아있지 말고 불리자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과감하게 차와 집을 팔아버리고 그 돈을 기초로 해서 여행을 떠난 건 맞죠? 뭐 인생을 그렇게 길게 산 건 아니지만 살아보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때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어쨌든 인생 앞은 모르는 거잖아요. 불안하다는 거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뭐 크게 집을 팔 때 새로운 설레임은 있었고 불안하다는 생각은 크게 있진 않았습니다. 집을 팔고 이후에 집값이 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릴 수도 있지요. 오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방향이 알 수가 없으니까는 크게 불안하지 않았어요. 내가 엉덩이에 깔고서 오르거나 내리거나 모르고 있는 거랑 팔고 나서 오르고 내리는 거랑은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사람들이 오른다라고만 믿고 있고 집값은 불패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실제로 저희가 여행을 떠나고 나서는 집값이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쪽 방향만 보니까는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잃는다는 생각이 커질 때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잃을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고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크게 불안하다고 느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건가요? 확신이 아니라 모든 자산 가치는 변동성이 있고 오르고 내리는 거라는 걸 그냥 인정한 거죠. 확신이라기보단 그냥 자산 가치는 오르고 내리는 게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고 있죠. 잘 되고 있고, 처음에 세계여행을 시작할 때만 해도 월 300, 연 3,6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1년 세계여행을 시작했는데 300만 원의 예산을 잡았지만 실제로 저희가 10개월 여행을 했고 그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출을 했죠. 저희가 10개월 동안 세계 여행한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카드 참고해주세요. 네, 처음에 계획한 예산은 많이 좀 오바된 감은 있지만 그래도 여행을 무사히 잘 끝낼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만큼 충격을 흡수해 줄 수 있는 예비비가 많이 마련이 돼 있어서 가능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계획한 건 3,600이었지만 3,600 플러스 알파의 금액을 마련해 두고 여행을 시작했기 때문에 여행하는 동안 큰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여행을 할 수 있었죠. 근데 어쨌든 그 돈도 더 여행할 수 있는 그 미래의 비용을 땡겨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선택을 할 때 타이트하게 계획을 짜서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보다는 더 앞에 있는 여행을 예를 들어 기회비용 측면에서 포기하더라도
그냥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여행을 할 수 있게끔 예비비를 편성해 놓는 게 더 여행할 때는 효과적이었고 즐겁게 여행할 수 있었던 부분이지 않았나. 기본적으로 자금을 최대한 안전하게 운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주식만 몰빵한 게 아니라 RP, 정기예금, 국채 등의 분산 투자를 진행하면서 이자와 배당금,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벌 수 있는 시세 차익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했어요. RP가 뭐죠? RP는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단기 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파킹 통장이라고도 하죠. 단기의 목돈을 가만히 두자니 이자 소득도 없고 그러니까 단기 자금을 운용하면서 최대한 기간에 맞게끔 RP를 매수하고 매도하면서 소정의 이자를 챙겨가는 구조죠. 그러면은 다른 정기예금 같은 거에 비해서 이자가 낮겠네요. 그거는 사실상 발행할 때 이자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발행한 시점에 따라 다 달라지게 됩니다. 케바케라는 말씀이시네요. 국채는 뭐죠? 쉽게 말하면 뭐 한국 국채다 그러면 나라한테 돈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일정 기간이랑 계약을 하고 돌려받는 거죠. 그럼 왜 분산 투자를 하신 거예요? 분산 투자를 하게 된 이유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한 건 아니고, 아니라고요? 네, 저는 아니고 집을 판 돈이잖아요. 자금이 컸고 예전에 조금씩 모아서 하던 그런 주식 투자하고는 개념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운영을 해야 됐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워렌 버핏이 얘기했죠. 맞죠. 워렌 버핏이 한 얘기 맞죠. 제 1법칙도 2법칙도 3법칙도 역시나 잃지 않는 투자를 해라. 그만큼 돈을 굴리면서 최대한 그런 마인드를 갖고 투자를 해야지만 확정적인 수익을 많이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수익이 낮나요? 많이 낮나요? 투자는 변동성이 항상 존재하니까, 특히 주식은 변동성이 큰 투자이기 때문에 시점마다 총 평가 금액이 달라져서 큰 의미는 두진 않고, 사실 투자를 종류해서 매도를 해야지만 내 돈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주식 평가 가치를 빼고 성과를 이야기한다면 뭐 나쁘지 않은 투자 결과였죠. 근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요즘 주식 시장이 별로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 그 사이에서도 수익을 냈다는 말씀이신가요? 주식 시장이 좋지 않다는 얘기는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익이 내기 힘들다라는 환경 조건인 거고, 사실 그 안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이 있긴 있죠. 그것만 쏙쏙 찾아서 또 했다? 아니, 그것만 또 쏙쏙 찾아서 했다라기보다는 내가 투자의 귀재다? 내가 기재라기보다는 주식도 성과가 나쁘지 않았고 지금 들어가 있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은 또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저희는 단타하지 않고 성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뭐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사실 주식할 때 저희가 꽤 오랜 시간 한 번도 이제 매도를 안 했잖아요. 한 번도 매도를 안 한 건 아니고, 좀 오랜 시간 동안 안 하다가 얼마 전에 팔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죠. 그냥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삼성전자가 저점에 왔을 때 샀다가 팔고, JYP도 저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이 회사가 앞으로 더 성장할 것 같다라고 해서 샀다가 팔고 수익을 많이 냈다라고 하면 오해가 많으실 텐데, 뭐 어차피 투자금이 작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차츰 그런 투자 방법을 익히다가 그 타이밍에 이제 뭔가 2차 전지가 앞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만큼 힘을 가진 산업 같다라는 느낌이 와서 2차 전지에 좀 금액을 밀어 넣었는데 꽤 좋은 성과가 지금까지는 나오고 있죠. 아직 매도는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그냥 진행 중이다라는 정도? 그럼 계속 거기에 묻어 놓을 생각이신 거죠? 그게 표현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묻는다라는 표현이. 왜요? 묻는다라는 거는 관심을 끊는다는 거잖아요. 묻어두고 시간에 무조건 기다리겠다는 건데, 장기 투자로 들어간 건 맞지만 관심은 가져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투자 계획에 따라서 저희의 여행 행보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집을 팔아서 금융 투자를 하면서 여행을 한다고 하면 미친 삐 아니냐, 또는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부모님이나 뭐 친구들한테도 무슨 돈으로 여행 가냐고 물어봤을 때 집 팔아서 간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의 눈빛이 아직도 생생하죠? 생생하게 느껴지고요.
저라도 만약에 주변 친구들이 전 재산을 금융 투자를 하면서 여행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분산 투자를 했고 그렇게 뭐 리스크나 변동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상품도 많이 투자해 놨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이어나갈 생각이고,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볼 수 있어요. 집은 안 살 거냐? 사실 집이라는 거에 대해서 소유욕이 많이 떨어진 상태긴 해요. 맞아요. 안정적인 거를 따지자면은 집이 있고 뭔가를 하면은 좋겠지만, 앞으로 계획이 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세계여행 시즌2를 해서 장기로 여행을 떠날 수도 있고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한번 살아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월세로 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단기간에는 배당이나 이런 걸로 해서 월세만큼 배당이 나오게 틀을 잡아가는 게 1차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 그 말씀은 사는 것보다 월세로 사는 게 현재로서는 마이너스라는 뜻이네요. 아직은 마이너스긴 한데 차츰 메꿔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하면은 사실 지금 다 배당으로만으로도 월세를 다 메꿀 수 있는데, 우리가 생활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쨌든 월세 이상으로 더 많은 걸 창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하는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새로 오픈한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행에 대한 재미와 정보도 주고 또 필요한 부분을 쉽게 구매할 수 있게 이런 가치 전달을 하면서 새로운 추가적인 소득도 발생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의 시세 차익도 더불어 발생하거나 채권의 시세 차익도 발생하면 아마 처음 여행 시작했을 때보다는 자산이 미약하게나마 조금 더 불어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 여행 더 다녀도 되나요? 제가 여행 간 지 좀 오래됐거든요, 이제. 항상 말하는 거지만 피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정적으로 계획이 있진 않아요. 일단은 저번과 달라진 상황은 일단 처분해야 될 게 많이 없잖아요. 언제든 맞아요. 다시 떠나면은 짐 같은 거는 본가에 잠시만 맡겨두더라도 뭐 크게 뭐 많지도 않기 때문에 잠시 맡겨두고 다시 나가면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는 매우 유동적이고 금융 소득이 어떻게 발생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것 같기도 해요. 남해 가서 살아보고 싶기도 하고 제주도 가서 살아보고 싶기도 하고 강릉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기도 하고. 지금 반피디가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원래 집 처분한 그 집이 아닌 여기도 지금 월세도 살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짐이 많지가 않아요. 거의 다른 분들이 아마 오셔서 보면은 이게 다야 라고 할 정도로 거의 짐이 없거든요. 그래서 훌쩍 떠나기에도 상당히 부담이 없는. 뭐 이렇게 산다고 해서 뭐 자랑하려고 했던 말도 아니고요. 별로 자랑 같지 않은데요. 어차피. 절대로 집을 팔아서 당장 투자하면서 세계여행을 떠나세요라고 이렇게 권고하는 말도 아니었고,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우연히 어떤 변곡점이 찾아올 때 한 번쯤은 용기를 내서 다른 선택을 해도 뭐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점을 어떻게 보면 우회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회사 아니면 뭐 끝이다라는 마인드보다는 자존감을 좀 높여서 뭐 이 회사 아니어도 나가도 나는 뭐라도 하면서 즐겁게 살 수 있어. 예를 들면은 뭐 그런 마인드를 공감받고 싶었고, 꼭 여행이 아니더라도 도전하고자 하는 다양한 분야에 한 번쯤 용기 내서 도전해 보시라는 마음에 뭐 이런 컨텐츠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은 저희 집에 투자 전문가인 반피디를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고요. 앞으로도 간간히 저희가 이제 여행하고 있는 그런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또는 우리의 경제적 철학에 대해서 말씀드릴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또 인사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빠염!